안녕하세요. 10년 이상 다이어트와 대사질환을 진료해온 한의사가 그 경험을 솔직하게 풀어드립니다. AI에도 푹 빠져 있어서 영상과 자료도 직접 AI로 만들고 있습니다. 몸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 달을 굶고 죽어라 운동해도 뱃살이 그대로라면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몸의 사령탑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원장님, 예전엔 일주일만 덜 먹어도 살이 빠졌는데 요즘은 한 달을 굶어도 그대로예요. 운동도 더 하고 식단도 더 신경 쓰는데 배만 점점 나와요. 얼굴은 화끈거리고 잠은 안 오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진료실에서 많이 듣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말씀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본인 의지의 문제일까요? 20대, 30대 때는 분명히 잘 빠지던 몸이었습니다. 같은 노력을 하는데 이제는 안 빠집니다. 어떤 분은 더 노력하는데도 더 찝니다. 이게 의지가 약해져서일까요? 게을러져서일까요? 아닙니다. 갱년기살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시스템 자체가 바뀐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안 빠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그 방향이 보이실 겁니다. 갱년기를 리셋하는 다이어트 방법을 7편에 걸쳐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갱년기에는 살이 왜 찔까요? 검색해 보시면 흔히 나오는 답들이 있습니다. 첫째, 기초 대사량이 떨어졌다. 둘째, 근육이 줄었다. 셋째, 에스트로겐이 감소했다.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 이게 전부라면 기초 대사량 올리는 운동을 하고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늘리고 호르몬 치료로 에스트로겐을 보충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해봐도 안 빠지시는 분 대부분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갱년기 살을 이해하려면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한 단계가 바로 우리 뇌의 한가운데 시상하부입니다. 시상하부는 우리 뇌의 한가운데 있는 작은 부위입니다. 새끼손가락 끝 하나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부위가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것을 조절합니다. 체온을 조절하고, 식욕을 조절하고, 수면을 조절하고, 호르몬을 조절하고, 자율신경을 조절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사령탑입니다. 그런데 이 시상하부와 에스트로겐 사이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시상하부에 직접 작용해서 다이어트에 결정적인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식욕을 억제합니다. 에스트로겐은 시상하부에 그만 먹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동시에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식욕 억제 호르몬이 뇌에서 잘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둘째, 에너지 소비를 늘립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더 많이 태우게 만듭니다. 셋째, 지방을 어디에 저장할지를 결정합니다. 에스트로겐이 충분할 때는 지방이 주로 엉덩이와 허벅지로 갑니다. 여성스러운 체형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갱년기에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무너집니다. 식욕은 늘어납니다. 여기에 배고픔 신호, 스트레스, 수면 부족까지 겹치면 식욕 조절은 더 어려워집니다. 평소보다 더 배가 고프고 덜 배부른 몸이 되는 겁니다. 에너지 소비는 줄어듭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덜 태웁니다. 지방 분포가 바뀝니다. 더 이상 엉덩이와 허벅지로 가지 않고 배로 모입니다. 이게 갱년기 복부 비만의 진짜 원인입니다. 여러분이 운동 똑같이 하고 식단 똑같이 해도 배만 나오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닙니다. 시상하부에서 에스트로겐이 하던 일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갱년기 증상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한꺼번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안면 홍조도 있고 뱃살도 늘고 잠도 안 오고 짜증도 잘 나고 피곤하고 병원에 가면 각 과를 따로 가야 합니다. 잠 안 오면 정신과, 홍조 있으면 산부인과, 살찌면 내과. 그런데 갱년기 환자분들은 이걸 다 한꺼번에 겪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시상하부가 체온도, 식욕도, 수면도, 호르몬도, 자율신경도 한꺼번에 조절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한 곳에서 흔들리니까 여러 증상이 한꺼번에 옵니다. 겉으로 보면 안면 홍조와 복부 비만은 전혀 다른 증상 같지만 둘 다 시상하부를 중심으로 한 조절 시스템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묻고 싶으실 겁니다. 원인이 시상하부라면 다이어트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갱년기 다이어트와 일반 다이어트가 완전히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일반 다이어트는 칼로리를 줄입니다. 그런데 갱년기에 칼로리만 줄이면 시상하부가 기근으로 인지해서 오히려 에너지를 더 안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안 빠집니다.
그러면 저탄수화물 식이는 어떨까요? 간헐적 단식은요? 이 두 가지는 갱년기에도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실제로 리셋 다이어트의 핵심 도구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두 가지를 일반 다이어트 하듯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시상하부를 회복시킨다는 목표 안에서 갱년기 맞춤으로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다르게 해야 하는지는 4편과 5편에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식, 수면, 그리고 한약까지 모든 솔루션이 시상하부의 회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묶여서 시상하부 환경을 다시 세팅하는 것, 그것이 리셋 다이어트입니다. 시상하부를 중심으로 흐트러진 리듬이 안정되면 체중뿐 아니라 안면 홍조, 불면, 짜증 같은 동반 증상도 함께 좋아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한 곳에서 왔으니까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자주 말씀드리는 한마디를 기억해 주세요. 갱년기 살은 안 빠지는 게 아닙니다. 빼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방법이 다르면 빠집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7편에 걸쳐 갱년기 다이어트의 모든 것을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시상하부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안면 홍조와 뱃살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기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편부터는 식이는 어떻게, 단식은 어떻게, 잠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시상하부를 리셋하는 네 가지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편에서는 한의학이 1000년 전부터 어떻게 이 갱년기 시상하부 문제를 다뤄왔는지, 그리고 그 1000년의 처방과 현대 영양학 수면 의학을 어떻게 결합해서 리셋 다이어트가 만들어졌는지 전체를 종합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시리즈를 다 보시고 나면 본인 몸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명확히 보이실 겁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전주 W한 의원 박승현 원장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